이번 시간엔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되냐고요? 바로 억과 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 억과 조가 어디에서 사용이 되는 걸까 궁금한 친구들 많이 있죠? 그러면 선생님이랑 함께 이번 시간 억과 조를 알아보면서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친구 산이와 강이는 억과 조를 과연 알고 있는 걸까요? 산아, 너 거기 서서 뭐해? 아휴, 어디서 찾지? 뭘 찾는데? 뭐 잃어버렸어? 아니, 숙제 때문에 그래. 선생님이 억과 조를 찾아오라는데 어디서 찾지? 어? 난 억과 조 봤는데? 어디서? 어제 우리 아빠 보시던 신문에서 봤어. 정말? 내가 집에 가서 가져올게. 아직 뒤에 있어? 알았어. 어디 있을까? 아, 여기 있다. 122억 달러래. 우와, 122억? 여기 보니까 재해대책 지출비는 1조 원이 넘는데. 거봐, 내가 신문에서 억도 보고 조도 봤댔지? 강아, 이것 좀 봐. 뭔데? 에이, 숫자가 도대체 몇 개야? 강아, 이건 어떻게 읽어야 돼? 아, 야, 너도 못 읽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읽어? 어떡해. 어떡하죠? 우리 산이와 강이가 16자리 수를 읽지 못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조금 걱정되시죠? 그런데 괜찮아요. 선생님과 함께 이번 시간의 개념을 찬찬히 알아보면요. 누구나 잘 읽을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알아보자고요. 개념이 쉬워지는 개념 수학. 자, 그럼 우리 이번 시간 첫 번째 개념으로 억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억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천만이 10인수이더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쓰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 천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쓰죠, 우리. 천만입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그것이 10인수라고 하였으니까 이렇게 쓰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1 다음에 0이 모두 8개만큼 붙어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구나. 그런데 이것을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바로 1억이라고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읽을 때에는 억 또는 1억이라고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아래 주어진 수는요. 이렇게 1의 자리부터 4자리씩 나눠 볼게요. 이랬을 때요. 바로 1억이 45인수라고 해서 45억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는 1억이 45이므로 바로 45억이라고 쓰고요. 읽을 때에는 45억이라고 읽어서 나타내 주세요. 아, 이렇게 1억이 45인수를 45억이라고 하는구나. 45 다음에 0이 8개만큼 붙어서 45억을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내용을 볼까요? 우리는 지금 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큰 수가 주어져 있을 때 이 큰 수에서 자리값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요. 그럼 자리값을 알아보고자 할 때에는 중요한 건 1의 자리부터 4자리씩 나눠준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는 억이 이만큼 모였습니다. 자, 여기는 만이 모여 있고요. 여기는 1이 모여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여기선 만과 1은 없어요. 억만 2763 모여진 수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각각의 숫자가 쓰여진 자리는 그 나름의 이름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억의 자리, 10억의 자리, 100억의 자리, 1000억의 자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1000억의 자리 숫자는 2고요. 그 숫자가 나타내는 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자리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바로 2000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2000억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2000
억이니까 0을 이렇게 8개만큼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100억의 자리 숫자는 7이고 700억입니다. 10억의 자리 숫자는 6이고 이때는 60억입니다. 5, 6, 7, 8, 60을 적고 0을 8개만큼 붙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숫자 3은 억의 자리 숫자이므로 3억을 표현해준다. 여기서 이렇게 그어놓은 건요. 수를 1의 자리부터 4자리씩 나눠서 표현하면 조금 더 편리하더라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 각각의 숫자가 나타내는 자리 값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와 같은 큰 수는요. 그 각각의 숫자가 나타내는 자리값들의 합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따라서 이 수는요. 이렇게 2000억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2000억에다가 700억을 더하고 60억을 더하고 3억. 만큼을 더해서 이렇게 큰 수를 표현해 줄 수 있더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따지고 나서 보니까 12자릿수에 대한 자리값까지도 정확히 알 수 있게 되었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억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니까요. 이번에는 우리 교재 안에 있는 18쪽에 문제 하나 만나볼까요? 근데 여길 보면 수를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나 말을 써놓으세요 라는 표현이 주어져 있죠. 이럴 때 뭐부터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는 수를 1의 자리부터 4자리씩 끊어서 표현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넷 나눠보세요. 그리고 나서 보면 이 왼쪽에서부터요. 억이 이만큼 모였고 만이 이만큼 모여있고 1이 이만큼 모여진 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억이 6428이고 만이 9351이고 1이 3000인 수입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을 읽을 때는 왼쪽에서부터 읽어서 나타내 주세요. 그러니까 6428억. 요거 빼먹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살짝 띄어쓰기 하시고 그 다음에 9351만. 또 여기 있는 요 만을 빼먹으면 안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3000 이렇게 읽어서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쓰기와 읽기까지가 모두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또 보세요. 여기는요. 문항 3번의 내용인데요. 다음을 숫자로 나타낼 때 0이 모두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자, 이때 한번 써볼게요. 2006억 쓰는 거예요. 왼쪽에서부터. 그 다음에 320만. 320만인데요. 이때 중요한 건 읽지 않은 자리는 0으로 나타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9. 역시 읽지 않은 자리는 0으로 표현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0이 모두 하나, 둘, 셋, 넷, 5개, 6개 이렇게 해서 0은 모두 6개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억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조는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지금 우리 12자릿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1000억이 10이면 이란 표현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우선 이거부터 써볼게요. 1000억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그게 하나가 아니라 10인수라고 얘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1의 자리부터 4자리씩 나눠보세요. 여기는 억이 모였고 여기는 만이 모였고 1이 모여있는데 그럼 이 앞은 뭐가 모였다라고 할 수 있을까? 바로 여기가 조가 모여져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1000억이 10이면 이렇게 1 다음에 0을 12개 붙여서 조라는 표현을 이렇게 써서 나타내 줄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쓰기의 방법은 바로 1조라고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읽을 때에는요. 조 또는 1조라고 읽습니다. 그러면 1조가 28인 수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당연하죠. 28조. 그래서 28조예요. 억, 만, 1 이렇게 모두 0으로 메꿔서 28 다음에 0을 12개 적어서 나타내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자 어떻게 쓸 수 있냐? 28조라고 쓰고요. 읽을 땐
28조라고 읽어서 나타내 주세요. 그럼 이제 조에 대해서 알았잖아요. 그러면 조에 관련된 내용도 역시 자리값입니다 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요. 방법은 똑같아요. 우리 아까 억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그럼 1의 자리부터 4자리씩 나눠주시고요. 자, 조가 모였다, 억이 모였고, 많이 모이고, 1이 모여야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조가 1954인수로구나. 그런데 각각의 숫자가 놓여진 자리에는 이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조의 자리, 10조의 자리, 100조의 자리, 1000조의 자리라고 말해줄 수 있어요. 따라서 1000조의 자리 숫자가 1이라면 나타내는 수는 얼마가 될까요? 당연히 1000조가 되어야죠. 1000조예요. 그래서 0이 이렇게 12개만큼 1000 다음에 0이 12개 붙어서 1000조를 나타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100조의 자리 숫자가 9니까 900조가 되는 거고요. 10조의 자리 숫자가 5라면 50조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또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조의 자리 숫자는 4니까 4조를 나타내 주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큰 수는요. 각각의 숫자가 나타내는 자리 값의 합으로 표현을 할 수 있더라. 그러므로 1000조에다가 900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게 900조죠. 그 다음에 50조, 그 다음에 4조. 이렇게 표현을 해주세요. 여기에 선을 그은 건요. 우리 친구들이 1의 자리부터 4자리씩 나눠서 수를 읽거나 써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고요. 실제로 쓸 때는 이렇게 써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리값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 거예요. 그러면 조를 알았으니까 이에 관련된 중요 문제도 한번 만나볼까요? 교재 18쪽에 문항 7번이에요. 자, 숫자 4가 나타내는 수가 다른 하나를 찾아 기호를 쓰시오. 여기에서 숫자와 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게 되죠. 숫자와 수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개념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 1의 자리부터 4자리씩 나눠주면은요. 요때 요 숫자 4는요. 조의 자리 숫자이므로 4조를 표현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이것도 1의 자리부터 4자리씩 나눠주세요. 그랬더니 요 4가 조의 자리 숫자거든요. 그래서 역시 4조를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디귿은 어때요? 1의 자리부터 4자리씩 나눠보세요. 요거는 1000억의 자리 숫자이기 때문에 나타내는 수는 4000억이다 라고 표현을 해줘야 해요. 따라서 숫자 4가 나타내는 수가 다른 하나를 찾아라. 그러면 기호로는 디귿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죠. 문항 7의 내용을 이와 같은 형태로 정리를 해봅니다. 그러면 다음 또 하나의 문제를 볼까요? 자, 8번의 문제인데요. 100조의 자리 숫자와 10억의 자리 숫자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죠. 이 경우에도요. 우리 친구들은요. 숫자의 합과 수의 합이다라는 것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해요. 무슨 말이냐? 자, 우리 일단 큰 수가 나왔으니까 1의 자리부터 4자리씩 나눠주시고요. 100조의 자리를 찾으세요. 그런데 그때 그 숫자는 3이죠. 10억의 자리를 찾으세요. 그러면은 여기가 억이 모여져 있는 건데 10억의 자리 숫자니까 4가 되겠네요. 그런데 그 숫자들끼리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숫자 3과 4를 더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때 나오는 값은 7입니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문제에서 각각의 숫자가 나타내는 수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때는 숫자 3은 300조를 나타내주고 숫자 4는 40억을 나타내줍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더해서 300조 40억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각각의 숫자들끼리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하였으므로 그 답은 7이에요.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을 해주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문제들을 해결해 봤는데요. 여러분, 너무너무 잘 따라오셨어요. 아주 잘했으니까 우리 가벼운 마음으로 놀이쌤과 함께 놀이수학 만나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놀이쌤과 함께하는 놀이수학 시간이죠. 이번엔 또 놀이쌤이 어떤 내용을 들려줄까? 아마도 잔뜩 기대를 하고 있을 거예요. 이번 시간 주제는요. 바로 암호를 풀어라. 자, 무엇이길래 이렇게 잔뜩 힘을 줘서 얘기를 한 것일까요? 일단 그 전에 하나 물어볼 것이 있는데요. 옛날 사람들도 과연 지금처럼 수를 사용해 주었던 걸까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수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인도, 아라비아 숫자라고 해서 수를 사용을 하고 있죠. 맞습니다. 아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이 숫자를 사용하기 그 이전에 다른 숫자들을 사용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우선은 이집트부터 여행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에서는요, 바로 이런 수들을 사용을 해 주었는데요. 자, 보세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을 때 각각은 어떤 모양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이렇게 생긴 거는 말발굽 모양으로 10을 표현하고 이렇게 나선형 모양으로 생긴 것은 100을 표현을 했더란 말이죠. 그럼 이제 수를 이렇게 놓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수를 읽어줄 수 있을까요? 맞아요. 110이라고 해서 이 수를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집트의 숫자는 알아봤는데 또 아주 옛날 고대 로마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로마에서는 이런 숫자들을 사용해 주었었어요. 그런데요, 우리도 직접 한번 봅시다. 어디에서 많이 볼 수 있나요? 지금 현재 시계에서 이런 숫자들 본 적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타나진 것은 5를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타내주면 6을, 그리고 또 신기한 게 나오죠. 이렇게 표현하면 10을 나타내 주었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 11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숫자들 정말 여러 가지가 있구나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젠 더 신기한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옛날 그리스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그리스 숫자는 이렇게 사용을 했었대요. 신기하죠? 그래서 그리스 숫자를 한번 짚어봐 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생긴 것은요, 우리는 6을 표현한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8을 나타내고, 자, 이렇게 보여지는 수는 9를 표현해 주는 거고, 요거 신기한데요. 요거는 10이에요, 10. 그런데 이렇게 생기면 이것이 바로 13을 나타내 준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직 안 끝났어. 더 보여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렇게 생겨서 10이 2개가 되면 이때는 20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겨서 다시 10이 2개에다가 옆으로 3개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23이라고 표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고 나니까 와, 신기한 숫자들을 아주 많이 만났는데요. 놀이쌤이 하나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보물이 있는 곳을 알려주는 암호문 하나를 발견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 암호문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까요? 뿅뿅, 암호문 나옵니다. 신전 앞에서 왼쪽으로 걸음, 앞으로 걸음 간 곳에서 오른쪽으로 미터 가면 우물이 있다. 우물 안으로 들어가는 미터만큼 내려가면 보물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미터 높이의 문이 있으니 문 앞에 이르러 번문을 두드리면 보물이 가득한 문이 열릴 것이다. 자, 이렇게 암호문을 살펴보았는데 이 암호문의 내용, 이제 우리 친구들은 해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료실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직접 이 암호문에 관련된 내용들을 해석해 보시고요. 게시판에다가 많이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놀이쌤과 함께한 시간 정리하면서 우리 아라쌤과 함께 서술형 문제 풀어볼까요? 놀이쌤 오늘도 재밌게 놀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술술 풀리는 서술형 문제로, 자, 3번에 주어진 문제고요. 교재 25쪽에 있어요. 0부터 9까지의 숫자를 한 번씩 사용하여 8자리 수를 만들 때 가장 큰 수에서 숫자 7이 나타내는 수와 가장 작은 수에서 숫자 7이 나타내는 수의 합을 구하려고 합니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죠. 일단 여러분, 여기서 지금 숫자는 0부터 9까지니까 숫자가 모두 10개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들 거는 8자리 수이기 때문에 모든 숫자를 다 사용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실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주의해 주시고요. 서술형 문제를 해결할 때는 구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주어진 조건도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라는 거 살펴보시고 그 답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가장 큰 8자리 수를 만들어 보시오라고 했으니까요. 일단 이럴 때는 자리를 표시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난 다음에 가장 큰 수는
제일 큰 숫자부터 높은 자리에 적는 것이다. 그래서 이때는 9, 8, 7, 6, 5, 4, 3, 2, 1과 0을 적으면 안 돼요. 처음에 8자리를 표현을 했기 때문에 실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장 큰 8자리 수를 만들어 주었는데요. 이때 숫자 7이 나타내는 수는 뭘까요? 기억을 해두세요. 70만이구나 라는 거요. 요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이제는 가장 작은 8자리 수를 만들어야죠. 방법은 똑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번엔 제일 작은 숫자부터. 그렇지만 0을 가장 높은 자리에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1을 쓰고 그 다음에 0을 적는 거예요. 그 다음은 2, 3, 4, 5, 6, 7 이렇게 해서 가장 작은 8자리 수를 만들어 주었죠. 그러면 이때 숫자 7이 나타내는 수는요. 바로 1의 자리에 놓여 있기 때문에 7을 표현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세요. 1, 2를 통해서 숫자 7이 각각 어느 자리인지 알아보았고 두 숫자가 나타내는 수의 합은 얼마인지 설명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각각은 우리 아까 하나는 10만의 자리 숫자였어요. 그죠? 10만의 자리 숫자였기 때문에 나타내는 수는 70만이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요. 1의 자리 숫자였어요. 그래서 이때 나타내는 수는 7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합을 구하면 70만 7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걸 요약해서 우리 서술형 답안을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서술형 답안은 이렇게 써주세요. 가장 큰 8자리 수는 가장 큰 숫자부터 높은 자리에 써서 나타내면 이와 같이 표현되고 이때 숫자 7은 10만의 자리 숫자이므로 70만을 또 가장 작은 8자리 수는 가장 작은 숫자부터 높은 자리에 써서 나타내 줄 건데 0은 가장 높은 자리에 쓸 수 없다라는 걸 말씀하시면서 숫자 7은 1의 자리 숫자이므로 7을 나타낸다. 따라서 숫자 7이 나타내는 두 수의 합은 70만 7이 되는구나. 이와 같은 형태로 서술 유형의 문제들을 정리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신 있게 문제풀이 도전해 보시고요. 이제는 다음 코너 실력이 쑥쑥 중요 문제 함께 풀어볼까요? 우리가 만나볼 중요 문제 바로 교재 27쪽에 주어진 문항 8번이에요. 이 문제는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고 그 수를 읽어보시오. 가장 기본적인 문제죠. 그런데 보면 어기 408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만이 몇이냐 이걸 따져주어야 하는데 만이 59라고 얘기를 했어요. 읽지 않은 자리는 어떡하죠? 그러면 이럴 때는 0으로 이렇게 빈자리를 메꿔줘야죠. 그 다음에 1이 나와요. 1이 1032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수를 썼으니까 이것을 읽어보면요. 408억 그 다음에 59만 그리고 나서 1032 이렇게 읽어서 나타내 주세요. 읽을 때에는 왼쪽에서부터 읽는데요. 이렇게 큰 수가 주어져 있을 때에는 1의 자리부터 4자리씩 나눠서 왼쪽에서부터 수를 읽어 나타내 줄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둡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또 다른 문제. 자, 이제 확인해 볼까요? 11번의 문제죠. 여기 이제 조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10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구나. 10조의 자리 숫자가 가장 큰 수는 어느 것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큰 수다 보니까 당황하기 쉬워요. 근데 당황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1의 자리부터 4자리씩 이렇게 나눠서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1의 자리부터 4자리씩, 3번도 1의 자리부터 4자리씩 이렇게 각각을 모두 나눠주세요. 4번까지 모두 나눠졌죠?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 이제 10조의 자리 숫자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왼쪽에서부터 보세요. 5번 밑에다가 적어드릴게요. 자, 조가 이만큼 모였습니다. 억이 이만큼 모였습니다. 만이 이만큼 모였고요. 그리고 1이 이만큼 모였습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1번에서 10조의 자리 숫자는 바로 3이 되는 것이고 2번에서 10조의 자리 숫자는 4가 되고
3번에서 10조의 자리 숫자는 6이 되고 4번에서는 10조의 자리 숫자가 9가 되고 5번에서는 10조의 자리 숫자가 2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조의 자리 숫자가 가장 큰 수는 어느 것입니까? 라고 했으니까 9를 골라서 그 답은 4번으로 표현해 줄 수 있답니다. 이렇게 문항 11번을 해결해 주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친구들과 또 다른 문제인데, 자, 이 문제가 아마 여러분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문항 12번의 내용인데요. 기억과 니은을 숫자로 나타낼 때 0이 모두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읽지 않은 자리는 0으로, 비어있는 곳은 0으로 이렇게 메꿔서 표현을 해줘야 하거든요. 기억부터 보면 3002억, 억이 3002, 그럼 억 했으니까 그 다음에 만이 나와야죠. 만은 800만이래요. 읽지 않은 자리가 있기 때문에 0으로 이렇게 천만의 자리 숫자를 0으로 표현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은요, 5030이래요. 그래서 5030 이렇게 나타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조가 70, 그 다음에 억이 105, 읽지 않은 자리는 0으로, 그 다음에 만이 38, 읽지 않은 자리는 0으로, 1은 없습니다. 특히 이 끝에 0 4개를 빼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실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0 4개를 꼭 써주시고요. 0이 모두 몇 개인지 확인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서 0이 모두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0의 수는 모두 16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특히 틀리기 쉬운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번 시간 준비된 문제들 해결을 해봤는데요.